네, 세 번째 순서입니다.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참 우리 최근에 마음을 아프게 한 또 사건이 있었죠.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. 결국 조윤아 양의 가족이 뭐 바닷가에서 차량이 발견됐죠. 시신과 함께. 뭐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? 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망하나 자살한 뭐 그런 정황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. 일단은 뭐 실종되고 네. 나서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네. 어제 뭐 오전 10시 정도에 네. 이 조윤아 양의 가족이 타고 있는 그 차량이 발견이 되었죠. 네. 지문까지도 확인이 됐죠, 어제까지. 예, 그 세 명에 대해서 뭐 지문 등을 통해 이 네. 신원이 확인이 되었고요. 네. 이 가족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네. 대해서 뭐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 아니죠. 네. 조윤아 양은 네. 그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예, 네. 그 어린 아이가 정말 무슨 죄인지. 그렇죠. 네. 이 부모가 그런 선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네. 이 경찰이 뭐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은 이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수면제와 이 루나코인을 네. 검색을 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. 주변 사람들 증언 또한 뭐 루나코인 마진 거래를 건드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실종되기 시작했던 시점 자체가 이 루나 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만에 벌어진 사태입니다. 결국 우리 풍물레이더 코너에서 이런 그 사회 사건 이슈를 우리가 좀 방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예. 결국 우리 김영석 위원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루나 사태에 이게 이제 파생되는 사건들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루나를 구매했다가 손실을 본 정황들이 계속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제 비단 그 조양 가족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.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예.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만 확인이 된 이 루나코인 관련해서 이 스스로 세상을 뭐 저버린 투자자가 약 20명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특히 뭐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그 당일에 본인상이 2명이나 있었다라는 식으로 한 회사에서 본인상이 이 시점에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혹시 뭐 고민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은 뭐 회사 내부에 뭐 보고를 해라 이런 얘기가 돌았을 정도로 사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로 번졌었다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뭐 자살도 자살이지만 요즘 금융회사라든가 여러 회사들의 그 재무팀 소속 직원들의 행령 사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코인과 또 연관을 또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. 맞습니다. 지금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지금 문제, 골칫거리로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상자산 폭락 사태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. 일단은 이 가상자산에 또 손을 대고 특히 이 루나 사태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뭐 하루 만에 99%가 하락을 하고 이 하락폭은 사실 일반인들이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하락폭이라는 말이에요. 황당할 거예요. 그냥 뭐 돈이 황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뭐 머리가 새하얘지겠죠. 그렇죠. 이런 사태를 직접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디 뭐 ICO라든지 장외 거래를 했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는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. 그 이 루나 사태의 장본인이죠. 권도영 대표. 정말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뭐 자기 SNS에 얘기하는 것들 보면 아직도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. 그렇죠. 뭐 루나 2를 발행을 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구제를 하겠다라든지 뭐 본인도 이런 본인의 발명품이 사람들에게 뭐 피해를 줘서 뭐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형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건. 이 권도영 대표라는 표현도 쓰기가 좀 아깝고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? 저는 보통 이 사람에 대해서 권도영 그냥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나마 좀 예의를 갖춰서. 일단은 지금은 싱가포르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지 가족들은 다 대피를 시켜놨네. 원래는 본인 혼자만 싱가포르에 갔다가 지금은 그 가족들도 같이 이동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죠.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과 생활고 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좀 낳게 했는데 참 정작 뭐 권도영이는 잘 살고 있네요. 그러면 지금 본인은? 뭐 일단은 지금 그 루나 피해 관련해서 이 재단에서 권도영의 개인 지갑으로 이 자금들이 좀 흘러 들어간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
이게 프로젝트의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사건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럼 이게 뭐 사전에 어떻게 보면 기획된 사기다라고 더 무게중심을 두시는 건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생각이 아니라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. 지금. 아, 확신을 하신다? 예. 뭐 어떤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들인가요? 일단은 이 재단 내부에서도 권도영 대표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 테라루나의 솔루션 그리고 네. 알고리즘 자체가 말이 안 된다,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 불만이 터져 나왔었고요. 네. 특히 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이 권도영 대표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지급을 하겠다. 맡기기만 하면 스테이킹을 하면 20%의 이자 수익을 제공을 하겠다. 이게 전형적인 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을 하는 네. 내용이거든요. 그렇죠. 일종의 그 유사수신행위, 그럼 사기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. 이런 예. 발언들이. 권대영 대표 좀 전에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어나니머스에서도 자시하지 않겠다. 권대영 예. 대표에 대해서 계속 두고 보겠다. 심판 받겠다. 뭐 그런 얘기들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이 어나니머스가 이 국제적인 해커 집단이죠. 네. 이 어나니머스는 권도영에 대해서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. 네.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.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네. 충분히 기회가 있을 때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기를 네. 원하게 될 겁니다. 네.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. 오히려 권도영 같은 경우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? 오히려? 그렇죠.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라도 뭐 받기를 네. 원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도영에 대한 또 옹호론자가 또 있어요. 예.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? 일단은 이 테라의 생태계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네. 생태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네. 다만 이 내부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네. 아니면 가격적인 정책, 네. 뭐 어떻게 가격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해서 그렇지 네. 이 생태계는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. 네. 특히 바이낸스에서도 이 생태계는 어떻게 좀 살려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. 파악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부분에 네. 집중을 해서 그래도 테라루나가 이렇게 뭐 기획적으로 사기를 친 사례는 아닐 거다. 네. 이 생태계만 잘 키우면 네. 뭐 루나 가격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렇다면 앞으로 루나와 그리고 테라 생태계 다시 복원될 수가 있을까요?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미 지금 가격이 뭐 0.1원 정도까지도 떨어지면서 물량이 너무 많이 네. 발행이 됐어요. 네. 이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소각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.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전의 가격을 회복한다 이건 회복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시총보다도 더 높아지는 시총이 되는 겁니다. 네.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번 사태 여파가 상당히 크고 예.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될까요? 실제로 지금 제정을 앞두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테라루나 사태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. 특히 이 거래소들 국내 5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이 다시는 테라루나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또 협의체를 조성을 해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. 당장 이 기존에 있는 재단들도 이러한 뭐 어떤 비슷한 사기 행위, 유사수신 행위 이런 거를 뭐 원활하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시장이 좀 더 투명화되고 건전성을 제고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다.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 자체가 이 테라루나 사태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던 게 더 좋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그 우리 조양 가족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. 그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도 뭐 생활과 얼마나 시달리고 그 충격이 컸으면 또 자살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. 그 아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쁘더라고요. 아기도 참 이쁘게 생겨가지고. 그 전에 그 CCTV 자료화면 보니까 아기가 자는 아이를 얻고 나가더라고요. 그것도 이제 뭐 약간 분석이 많이 갈리고 있죠. 네. 자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. 네. 이 뭐 신경의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. 이미 몸이 축 처져 있더라고요 아기가. 뭐 수면제를 먹여서 재웠다는 얘기도 있고. 마지막으로 권도영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권도영을 두고? 권도영 씨한테요. 네. 권도영 씨가 이 방송을 어떻게든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. 네. 권도영 씨도
가족이 있고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네. 이 사안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사안인지 충분히 알 거예요. 네. 개인적으로는 권도영 씨가 절대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법의 심판을 꼭 네.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저도 같은 생각이 권도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뭐 비단 우리 국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사기를 친 거잖아요. 그렇죠. 정말로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전 아깝다고 봐요. 오히려 철저하게 예. 법의 그 조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책임을 좀 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좀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. 그게 옳게 된 방향이죠. 네. 여기 더 아울러서 더 넘어서서 이런 제2의 루나 사태도 예.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참 이런 부분들을 빨리 법이 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법도 제정이 되어야 하고요. 네. 다만 이 법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제정을 하면 또 안 되겠다. 일단 그렇죠.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좀 받고 네. 이 실무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이 이 가상자산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네. 최소 한 8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죠. 네. 이 투자자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 리서치와 대비와 조사를 통해 네. 이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이 가상자산 시장에 제2의 조윤아 양이 나오질 않는 바람으로 오늘 풍물레이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영석 자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. 네.